김포 평화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한강하구의 경제적 가치와 환경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2020학년도 수학능력 시험이 끝났습니다. 시험 당일 아침 추운 날씨였지만 교문 앞은 응원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수능 시험을 마친 학생들에게 다양한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험표만 있으면 할인과 무료 혜택까지 다양합니다. 겨울철 영하권 날씨에 앞서 지자체들이 제설 대체 관리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남북 분단 70년 동안 막혀 있었지만 최근 들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남북 중립수역에 위치한 김포 한강하구인데요. 미래를 위해서라도 한강하구의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이 한강하구 100기를 열겠다고 약속했던 지난 4월 1일. 이날 김포 전류리 포구에서 떠난 10척의 민간 선박은 끝내 중립수역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남북 정세가 쉽게 풀리지 않으면서 물길은 여전히 닫혀 있지만 김포 한강하구를 바라보는 눈길은 달라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한강하구의 경제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거 수로교통의 거점이었지만 남북 분단 이후 자취를 감춘 포구들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보이지만 물류통로, 기지, 배후도시, 수륙 양매 이용에 적합한 곳이 과거에 김포였었다. 당시 고려에서 얼마나 이렇게 중요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조선의 수도에서 나갈 때 여기를 거치지 않고 나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김포 땅을 밟고 나갔지. 그렇죠? 김포물을. 70년 분단의 세월 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한강하구 습지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 이곳을 어떻게 보존할지에 대한 고민은 물길을 여는 것보다 앞서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70년 정도 사람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그 만들어진 온실 생태계는 생물학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국제적으로 되게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습지 지역이 해당이 되죠. 그 람사르 습지나 세계 습지 공원을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정전협정 당시 남북이 자유롭게 오가기로 합의했지만 군사적 이유 때문에 닿을 수 없었던 한강하구 중립수역. 남북 통일은 기약이 없지만 버려져 있던 백길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는 일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부천시가 지난 13일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주식회사 블루캡과 부천 폴리스튜디오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폴리스튜디오는 영화와 애니메이션, 드라마, 게임 등 영상 콘텐츠 사운드를 실시간으로 제작하는 시설인데요. 지난 10월 남양주 종합촬영소 폴리스튜디오가 폐쇄되면서 수도권에 있던 유일한 공립 폴리 시설이 사라진 바 있습니다. 부천시는 사업비 약 10억 원을 투자해 오는 2020년 하반기까지 부천 폴리스튜디오를 개관할 계획입니다. 부천시의 한 대학 수학능력시험 고사장에서 시험 감독을 하던 40대 교사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부천소방서는 14일 오전 9시 15분쯤 시험 감독을 하던 41살 여성 A씨가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한 뒤 쓰러졌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현장에 있던 구급대원이 출동했지만 시험 중인 고사장에 들어갈 수 없어 고사장 밖으로 걸어 나온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당국은 만약을 대비해 대기하고 있던 대체 감독관을 해당 시험장에 보내 시험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조치했습니다. 2020학년도 수학능력 시험이 모두 끝났습니다. 인천 지역 49개 고사장에서 시험이 실시됐는데요. 갑자기 뚝 떨어진 영하권 날씨에서도 수험생의 긴장을 풀어주려는 후배들의 응원과 가족의 격려 덕분에 올해도 역시 교문 밖은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인천 수능 시험장의 하루 표정을 담았습니다. 후배들의 우렁찬 응원가가 시험장 앞을 가득 메웁니다. 한 번 더 나에게 지신 강림 기적을 힘든 문제에도 굴하지 않게. 정성을 담은 사탕과 초콜릿까지 선배들과 함께 한다는 생각에 이른 아침부터 나와 준비한 겁니다.
선배님들 여태까지 힘들게 공부하셨는데 마지막 수능까지 모르는 문제들도 다 잘 찍고 잘 푸셨으면 좋겠다고 마지막으로 꼭 힘내라고 화이팅 하고 싶습니다. 공부하시고 준비하신 거 이 시험에서 다 마음껏 이렇게 보여주셔서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이 수험생을 한마음으로 격려하고 그동안 함께 달려온 교사들도 어깨를 두드리며 당부의 말을 건넵니다. 애틋한 마음에 부모의 발걸음은 쉽사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안쓰럽죠.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팠죠. 부모가 제대로 해주는 건 없고 좀 마음이 아팠죠. 편안하게 그냥 자기 힘내껏 그냥 열심히 노력했으면 그걸로 좀 만족하고. 인천과 서울 등 수도권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지만 수험생을 응원하는 하나된 마음만은 뜨거웠습니다. 수능 시험이 모두 끝났습니다. 고사장을 나서는 수험생들의 표정에서 아쉬움과 후련함이 동시에 교차합니다. 지금 이제 끝나서 좀 후련하고요. 일단 한 달은 좀 재밌게 놀면서 보내고 이제 20대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수능은 오는 18일까지 문제와 답안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다음 달 4일 최종 성적이 발표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입니다. 네, 그동안 잠자는 시간도 아껴가며 노력해온 수험생들인데요. 시험이 끝나고 이제 조금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천에는 고생한 수험생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들이 있다고 합니다. 수험표만 준비하면 되는데요.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김진재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못 봤던 영화도 보고 또 친구들과 놀러 갈 계획도 세우고 있을 텐데요. 부천에서는 수험표만 있으면 영화와 워터파크 그리고 농구 경기를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실내 워터파크인 웅진 플레이도시 무료 입장입니다.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본인의 수험표를 제시하면 워터파크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데요. 이 기간이 지나더라도 이달 30일까지는 수험생 본인은 만원에 동반 3인까지는 절반 가격에 워터파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농구 경기 관람 혜택입니다. 부천의 농구팀이죠. KB 하나은행 여자 농구단의 홈경기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홈경기 장소는 부천 실내체육관인데요. 이번 달 15일부터 내년 3월 14일까지 무료 관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무료 영화 관람 혜택도 있습니다. 학교별로 신청하면 시청 어울마당과 소양관, 오정 아트홀에서 무료로 단체 관람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영화 가장 보통의 연애, 퍼펙트맨, 나쁜 녀석들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상영 기간은 12월 3일부터 18일까지입니다. 이 외에도 한국만화박물관 입장료 반값 할인 혜택이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됩니다. 또 유럽자기와 수석, 화알박물관 등 부천시 6개 박물관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무료 입장 혜택이 제공되니까요. 취향에 따라 원하는 혜택 골라 즐기면서 그간 시험 준비로 쌓인 스트레스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인천시의회가 인천시 상수도 사업본부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는데요.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상수도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제도적 허점과 시설 미비로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이형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꼭지마다 붉은 수돗물이 쏟아진 적수 사태. 서구에서 시작된 피해는 영종과 강화까지 번지면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키웠습니다. 특히 영종 지역은 사태 초기 피해 지역에서 제외하는 등 원인 분석부터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후에 인정하고서도 보고서를 달라 그러면 영종 지역 보고 아니에요? 서구 지역 보고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시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미숙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저희 7월부터는 영종 지역, 강화 지역, 서구 지역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했습니다. 상수도 요금 인상 우려도 제기됐지만 상수도 본부는 당장 인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들의 피해는 물론 재정적인 피해도 엄청 크고 향후에 이제 그 수수료도 인상한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국비도 확충을 하고요. 상수도 본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수질 개선을 위한 정책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관세척과 수질정보 조기경보 시스템 등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갈 길은 멀다는 지적입니다.
먼저 제도적 허점으로 수도 간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지 않아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만일에 관내에 스케일이 없었다면 적수사태가 안 나는 거죠. 뭐 주기적으로 점검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 점검 주기를 가지고 어떤 일정한 베이스를 가지고 이 점검을 하지 않으면 사실 무의미한 거잖아요. 또 수계 전환이나 관 청소 등에 필요한 장비가 부족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드레인이라든지 체크 밸브, 그러니까 역류 방지 밸브라든지 또는 바이패스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좀 돼 있습니까?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죠. 네. 결국 이런 것들이 돼 있지 않으면 청소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적수 사태로 인한 보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상 신청에만 4만 2천여 건이 접수돼 16억 원 상당의 보상 요구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2만 2천여 건에 달하는 감액 보상 대상자 중 상당수가 이의 신청을 해 4달 초 보상을 끝내려던 계획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입니다. 상수도본부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에서 미비 서류 부족분을 채워오라는 주문이 있어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며 12월 중순 내에는 2차 보상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중남미 마약 밀수 조직이 국내로 코카인을 밀수입하려다 적발됐습니다. 인천본부 세관과 인천지방경찰청은 코카인 4.5kg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브라질 국적의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여행용 가방에 이중 공간을 만들어 그곳에 코카인을 숨긴 후 브라질 상파울루와 에티오피아를 경유해 국내로 들어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인천본부 세관의 관계자는 국제 마약 밀수 조직들이 일본과 중국으로 마약을 밀수하기 위해 중간 경유지로 한국을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3일 오후 5시 57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베어링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컴프레셔 한 대가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는데요. 최초 신고자는 화재 경보음을 듣고 소화기로 자체 진화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주택관리공단 인천지사 임직원들이 계양지역 일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주택관리공단 인천지사는 지역 복지관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가정 등 10여 곳을 방문해 소외 이웃의 열악한 주거시설을 개보수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대상 가정의 가스 차단기 설비와 노후 형광등 등이 새 시설로 교체됐습니다. 주변에 이웃들이 장애가 있으시거나 혹은 연로하셔서 지적 보수하거나 관리하시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능 기부 형식으로 저희 직원들이 주택 관리하는 전문 기술인이니까 그런 쪽에 도움을 주고 싶어서. 겨울철 갑자기 많은 눈이 내리면 도로가 마비되는 등 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비해 인천시와 부천시가 오는 15일부터 넉 달 동안 제설 대책 기간을 운영합니다. 인천시는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기상예보에 따라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할 계획인데요. 올해는 추가로 구매한 염화칼슘 살포기기 12대와 함께 제설 차량 41대를 운영합니다. 또 삽과 장갑을 비치한 제설함 572개를 이달 말까지 도로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천시는 자동 염수 분사 장치 등 제설 장비 344대를 정비했는데요. 미세먼지 발생과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친환경 제설제 등 제설 자재 2,900여 톤도 마련했습니다. 김포 한강신도시에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소가 설치됩니다. 한강신도시 측정소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 물질 6가지를 24시간 측정하는데요. 김포시는 이달까지 시험 운영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측정소를 정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측정된 대기 정보는 우리 동네 대기정보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김포시에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소는 고촌과 사우, 통진, 한강신도시 측정소까지 4곳입니다. 김포시가 김장 재료를 판매하면서 재료 원산지를 속이거나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들을 집중 단속합니다. 김포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수축산물을 유통하는 중대형 매장이나 제조업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김장재료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고 있는지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결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김포 시민사회단체와 김포시 공직자들이 김장 나눔에 동참했습니다. 지난 12일 진행된 김장봉사에는 김포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과 김포복지재단, 김포문화재단 직원 등 자원봉사자 150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이날 봉사자들이 담근 김장김치 500포기는 한부모 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을 비롯한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가을 태풍 피해에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겹치면서 인천 강화의 관광객들의 발길이 또 끊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와봤습니다. 인천 강화의 곳곳에 숨겨진 명소를 오늘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도의 루지를 타러 왔는데 그래서 표를 끊어서 이제 타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머리 크기에 잘 맞는 헬멧을 쓰고 무동력썰매 루지를 타러 가볼 건데요. 지금 여기서부터 타는 시점까지 대기 시간이 약 1시간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경남 통영에서도 한번 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인천과 통영의 루지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드디어 곤돌라를 타고 산 정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흔들흔들거리기도 하고 위험하지 않겠죠? 이게 지금 뒤로는 이제 강화도의 이런 자연 경관들이 또 보이는데 이게 날이 맑은 날은 날이 맑고 미세먼지가 없는 날은 저 멀리 서울의 잠실에 롯데월드 타워까지도 보인다고 합니다. 끝까지 보입니다. 아주 좋아요. 그래도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좋은 편이라서 시야가 탁 트인 모습입니다. 네, 저는 지금 인천 강화의 조양방직에 나와 있습니다. 오래전 선민공장이었던 이곳은 지금은 감각적인 인테리어의 카페로 변화했는데요. 최근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SNS에서 인기를 끌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에 꼭 강화에 오면 이곳에 꼭 들려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가는 코스로 이렇게 변화했다고 합니다. 금요일 아침까지는 찬바람이 계속되다가 낮부터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 한 번 5mm 내외의 비가 살짝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나 중부 내륙에는 눈이 조금 올 수가 있겠습니다. 잊지 말고 작은 우산 하나 가방에 넣어두시는 편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주말부터 기온이 올라 평년 기온 회복하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과 월요일에 비가 오면서 기온이 약간 내려가겠고요. 화요일에는 또다시 영하권의 맹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옷차림 단단히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금요일 아침까지는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집니다.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에 비 내리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은 맑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